안녕하십니까. 미래보험교육원에서 보험계리사 경제학을 담당한 신경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경제학을 어떻게 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진행할 텐데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양력이 나와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미래보험교육원에서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역에서 매경 테스트를 할지, 공무원 강의를 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경제학의 기출문제들은 이 스펙트럼이 다 제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여기 나와 있듯이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다양한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학이 어떤 거냐?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학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경제학을 난해한 학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야 좀 약간 고도의 수학을 또 요구하지만 여러분들 수험 경제학의 수학은 아주 기본적인 미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제학 수업을 듣기 전에 이 수학은 어떤 경제학의 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초경제수학 무료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그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 강의 임하시면 훨씬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경제학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숲의 나무를 보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볼 때 세밀한 시각으로, 미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관찰할 때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의 생태를 뜯어보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숲의 나무를 보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된다?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로 관망하는 거예요. 숲의 전체를 보는 학문이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무슨 경제성장의 개념이랄지 실업이랄지 인플레이션이랄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에요. 근데 수험경제학에서 이제 우리가 국제경제학이라는 파트를 새로 또 논의하게 되는데 이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 있죠. 그리고 국제금융론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국제무역론 같은 경우는 이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연구한다 그래갖고요. 얘를 국제무역론을 개방 미시경제학 그런 표현을 쓰고요. 국제금융론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연구 방법을 해요. 그래서 얘가 국제금융론을 개방 거시경제학 표현을 쓰게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자, 지금 경제학에 지금 공무원 시험도 있죠, 공인회계사도 있죠, 감정평가사 있죠, 그다음에 매경 테스트, 테스트 여러 가지 경제 시험 있잖아요. 그 자격증 시험에서 대부분 전부 다 미시하고 거시 국제를 묶어서 5대5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꾸 이제 거시경제학 비중, 이쪽 국제경제학 비중 있잖아요. 이쪽 비중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5대5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험계리사 경제학은 도대체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나와 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인회계사 있죠. 이 공인회계사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공인회계사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워낙 난이도가 최상이고요. 출제 범위도 가장 높습니다. 이 공인회계사 문제는. 그리고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감정평가사가 있고 공무원 경제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인노무사가 출제 범위가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도 가장 낮게 나와 있죠. 이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원래 필수였거든요. 경제학이.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이제 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경영하고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 보험계리사가 나와 있어요. 이 보험계리사는 또 원래는 이게 필수 과목이었다 선택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그때 굉장히 난이도가 이 노무사하고 똑같이 난이도가 낮았다가 다시 이제 필수로 바뀌면서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노무사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출제 범위도 약간 올라가 있는데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노무사 같은 경우는 25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오지선다예요. 우리 보험계리사는 40문제 출제되고 사지선다입니다. 그런데 보험계리사의 난이도가 약간 노무사보다 높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 100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2차 있는 과목도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목표는
85점만 넘기면 돼요. 안정권으로. 그러면 그 난이도가 벗어난다는 얘기가 출제 범위가 약간 높고 노무사보다 난이도가 벗어난다는 얘기가 4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매년 두세 문제가 강론에서 출제가 돼요. 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제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출제 범위가 약간 노무사보다 높고 뭐가 난이도가 약간 높다라고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난이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한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출제됐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제외하면 노무사하고 난이도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난이도 낮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최소한 85에서 9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신경수 경제학 어떻게 고득점을 할 것이냐?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당연히 예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습해야 돼요. 예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되겠죠. 수강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예요. 강의는 당연히 수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습하고 문제풀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경제학은 절대 독하게 안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습하고 복습하고 어떤 걸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보시면 저는 예습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습이 안 돼 있으면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강의가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강의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복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복습이 안 되니까 문제풀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학은 굉장히 난해한 학문입니다. 예습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데 예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논문도 찾아보고 또 무슨 뭐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뭐 가서 여쭤보고 그건 예습이 아닙니다. 그건 예습이 아니라 그것은 뭐야? 독학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은.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교재를 우리가 배울 내용 있잖아요. 교재를 한번 쓱 읽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읽은 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한계 대체율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생소한 용어인데 그냥 맨 땅에서 딱 들었어. 근데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읽어왔어.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읽어왔어. 그러면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그 단어가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면 학습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습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예습이 사실상 7대3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습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1시간 이상을 넘어서면 안 돼요. 예습은 딱 제가 보면 한 30분 정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오시는데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럼 최소한 소 제목까지도 쭉 한번 읽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읽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 효과를 훨씬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경제학을 전공해갖고 뭐 경제학을 뭐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여러분들을 문제 푸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장소예요. 어떤 얘기냐? 최종 목적은 뭐다? 문제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가 이론을 습득했다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때 문제가 이렇게 응용화돼서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이 틀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경제학은 어떤 거냐? 경제학은 수학이라는 논리적인 학문을 빌려 쓰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은 중간 점수가 없어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하나를 알면 둘을 알아요. 하나 보면 둘도 몰라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하나 깨잖아요. 그 논리가 끝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논리를 깨우치기가 약간 힘들어. 다른 암기 과목에 비해서. 하지만 일단 그 논리를 깨우치잖아요. 그러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장점이에요. 그리고요, 보통 법 과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뭐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행정학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떤 영역을 많이 벗어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있잖아요. 이론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보세요. 법 같은 경우는 매번 법 개정되잖아요. 세법 같은 거. 매번 교재가 바뀌어요. 경제 이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학 교재는 잘 개정이 되지 않아요. 경제학은 어떤 얘기냐? 그 이론서에서 100%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경제학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은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논리학문이기 때문에 한 번 그 논리를 습득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교재를 덮을 때까지 이어진다. 이게 경제학의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인도해 줄 거니까 저를 믿고 반드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